반갑습니다. 더배움의 김준호입니다. 드디어 우리 마지막 시간이죠. 예. 빈칸에 들어갈 알맞을 명칭은 동북공정과 이제 독도 그 문제부터 먼저 푸는 거예요. 226페이지에. 최근 중국에서 그 중국 동북지방의 과거, 현재, 미래에 관련된 문제들을 연구하는 뭐뭐를 진행하였다. 바로 동북공정이죠. 그러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동북공정을 진행하는 이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중국 내부적 통합 유지하기 위함.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맞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남북 통일 이후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기 위함. 그 다음에 북한 정권 붕괴 이후 대비. 그 다음에 한국 역사 왜곡 주장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시험은 되게 도덕적이라고 했어요. 되게 우리 상식적으로 이럴 것 같은데 이러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윤리로. 예, 우리가 역사를 갖다 왜곡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는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동북공정원 고구려는 당과 조공책봉을 하였기에 당의 속국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한 우리의 반론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우리의 반론이요, 중국 쪽의 입장이 아니라 고구려는 조공책봉 관계를 맺지 않았다. 맞아요, 틀려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지 몰라도 사실관계를 갖다가 왜곡해버리면 안 되죠. 조공책봉 관계를 맺은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한다. 그 다음에 고구려는 황제를 표방한 자주국가이다. 고구려의 광개토대왕은 독자적 연호인 영락을 사용하였다. 뭐 이런 것들 충분하게 가능합니다. 고구려사를 둘러싼 역사 분쟁에서 동북공정에 대한 우리 측 주장은 1번 고구려는 중국 땅에 세워졌다. 고구려 민족은 중국의 고대의 한 민족이다. 중국 주장이죠. 그 다음에 수단과 고구려의 전쟁은 국제전이다. 그 다음에 고구려는 중국의 지방정권이다.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수단과 고구려의 전쟁은 국제전이다. 이게 우리의 주장. 중국은 어떻게 주장해요? 내전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독도의 지리적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독도는 대한민국 제일 동쪽에 위치한 지역이다. 맞죠? 독도는 울릉도로부터 100리 떨어져 있다. 맞아요, 틀려요? 200리죠. 80km. 그 다음에 일본 오키섬으로부터는 울릉도보다 약 200거리이다. 맞죠? 그러니까 150km 정도 되죠. 우리보다 한 2배 정도 멀다고 보시면 돼요. 한국과 중국 등 육지에서의 거리는 한국이 더 가깝다. 이거는 있지 않습니까? 이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더 가깝다는 주장도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 시험에서 이런 내용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우리 시험에서는 우리가 더 가깝다고 주장을 하겠죠. 그러니까 예, 이제 2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중 아래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사료는 어느 것인가? 울릉도와 독도가 강원도 울진현에 속한 두 섬이고 두 섬은 6세기 초 신라가 복속한 우상국의 영토라고 기록하고 있고 독도에 대한 통치는 신라시대부터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책은 뭘까요? 바로 세종실록 지리지입니다. 다음 중 대한민국 정부의 독도에 대한 기본 입장이 아닌 것은 독도는 역사, 지리,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땅이다. 당연히 이렇게 생각해요. 독도는 외교 교섭이나 사법적인 독도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우리는 있죠. 사법적이나 외교 교섭을 통해서 독도에 대한 문제를 갖다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법적으로 해결한다는 말은 국제사법재판소로 간다는 건데 우리는 이렇게 주장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독도가 있죠. 외교 교섭이라든지 사법적인 해결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다음에 이제 아래의 내용과 관련 있는 문서의 이름을 고르시오. 황제의 제가를 받아 울릉도를 울도로 계칭하고 도감을 군수로 승격하였다. 울도군의 관할 지역은 울릉전도 및 죽도, 속도라고 표시하였다. 울릉도를 울도라고 계칭하고 있죠. 울도군의 관할 구역에 독도 등을 갖다 편입한 거는 있죠. 대한제국 칙령 41호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영토로서 독도의 역사적 배경에 대한 내용 중 독도와 관련이 없는 사료를 고르시오. 만기호라 한 바제 들려요? 맞죠? 동국문헌비고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증보 문헌비고도 있죠. 동국문헌비고의 친구예요.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방강력구가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번 다음의 내용으로 볼 때 사실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심흥택이 올린 보고서죠. 그러니까 보고서. 그러니까 일본이 그러니까 독도를 강제 편입한 이후에 심흥택이 그 반발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서에 일본 애들이 독도를 지네 땅이라고 하는데 아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고서를 올린 거예요. 1번 1900년 칙령 41호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독도가 울도군 소속이었음. 맞고 그 다음에 의정부는 독도가 일본 영토가 되었다는 주장을 부인하는 지령을 내림. 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울도 군수는 독도를 계속 관할하면서 영토 주권을 행사했다. 울도 군수 심흥택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2번 같은 경우는 요 위쪽에 보면 의정부가 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독도는 한국 영토인 것을 일본이 강탈하였다는 것을 일본이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요 내용에서 있죠. 요거를 갖다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일본은 있죠. 한국 영토로 갖다가 일본이 강탈했다는 거를 갖다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일본은 뭐라고 주장해요? 무주지 선점론. 무주지 선점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 이제 4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독도와 관련된 일본과의 갈등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르면 2005년 시마네 현 의회가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하였다. 맞아요. 다케시마의 날이 1905년을 기록하면서 2005년에 지정이 됩니다. 일본이 청과 간도 협약을 맺어 청의 영토를 인정하였다. 이거 맞는 데 있죠. 독도와 관련이 없죠.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 연합군 총사령부가 일본의 영토로 인정하였다. 그럴 리가 없죠.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러일 전쟁 중 일본이 시마네현 고시를 내세워 불법적으로 편입하였다. 이게 맞죠. 3번. 12번 독도가 우리 영토인 이유를 올바르게 설명하지 못한 학생은 공부 못하는 학생을 하나 고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 유림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점유하여 영유권을 확인하고 있어. 맞죠? 현우 제2차 세계대전 후 연합국 총사령부가 우리나라의 땅임을 명시하고 있어. 맞아요. 그러니까 세종실록 지리지 등의 여러 고문서에서 우리나라 땅임을 명시하고 있어. 맞아요. 그 다음에 지은이 일본과의 영토 분쟁이 심해지자 우리나라가 국제사법재판소에 영유권 문제를 넘겼어. 맞아요. 들려요. 우리나라는 국제사법재판소로 가고 싶어요? 가기 싫어요? 가기 싫어합니다. 갈 이유도 없어요. 4번이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13번 기육과 관련된 내용. 기육이 뭘까요? 그러니까 울릉전도와 죽도 막 나오니까 기육은 당연히 독도죠. 그러니까 독도와 관련된 내용은 니은 일본의 태정가 문서, 그 다음에 디귿 안정복의 활동. 잠시만요. 축종 때 기육과 관련된 활동으로 옳은 것은 대한제국 칙령, 안정복이 아니죠. 그러니까 안정복이 아니죠. 그러니까 안용복이네요. 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요 디귿법 맞다고 했는데 안용복이라지. 맞아요. 그래. 안용복. 안정복은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이건 정근대사에 나오는 인물이에요. 정근대사에 나오는 있죠. 동사강목이라는 유명한 책을 갖다 쓴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되게 헷갈리네. 그래서 저는 디귿 맞는데 이거 왜 빠졌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네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안정복이 들어가면 틀립니다. 안용복이 들어가야 맞습니다. 그 다음에 리을번 대한제국 칙령 41호에 대한 조사한다. 요것도 맞습니다. 3번. 그 다음에 독도에 대한 한일의 주장, 한일의 입장 중 옳지 않은 것은 일본은 무주지인 독도를 선점하여 편입하였으므로 해방 이후 한국에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일본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한국은 1905년 일본이 독도를 침탈한 당시 일본 역시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맞아요. 그러니까 무주지가 아니라 일본도 실제로는 인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네들이 그러니까 주장을 그렇게 하는 거죠. 무주지 선점론. 한국은 독도 문제를 평화적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국제사법재판소, 또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틀었네요. 그러니까 정답이 이제 3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국제사법재판소로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자, 그리고 이제 위안부 문제로 드디어 넘어가겠습니다.
일본 위안부가 뭔지는 다 아시죠? 여러분 최근에 이제 귀향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전쟁을 갖다 치르는 과정에서 있죠. 조선의 여성들을 갖다가 뭐랄까 이제 위안부로 끌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원래 이 사람들이 일본 정부의 피해 보상을 갖다가 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위안부로 갖다 끌고 간 게 민간 기업에서 끌고 간 게 아니라 있죠. 일본 정부에서 조직적으로 조선 여성들을 갖다 끌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박정희가 있지 않습니까? 60년대에 한일 협정을 갖다 맺은 거죠. 그러니까 한일 협정을 갖다. 근데 이 협정을 갖다 맺으면서 있죠. 위안부라든지 일본에 의해서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있죠. 개별적으로 일본의 보상을 못 받도록 약속을 해버린 거예요. 박정희가. 예. 3억 달러 꼴랑 받으면서 3억 달러만 무상으로 받고 나머지들은 전부 유상으로 빌려와요. 그러니까 예. 6억 달러인가 7억 달러인가 빌려옵니다. 총 한 10억 달러 이렇게 가지고 오면서 있죠. 우리나라 이제 개별적 청구권, 우리나라 피해자들 있지 않습니까? 위안부 할머니라든지 징용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개별적 청구권을 갖다 전부 포기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동시에 우리나라 문화재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하나도 되찾아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 잘한 건지 못한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좀 못한 것 같긴 한데 이거는 이제 사람에 따라 좀 다르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 그게 일본 쪽에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일 협정에서 있죠. 다 배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일본 쪽은.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는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 위안부 할머니를 받은 거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리고 실제로 이게 국가 간의 조약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 간의 조약으로서 있죠. 개인의 어떤 배상권이 있죠. 요거로 갖다가 없는 걸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국제법상 이게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감히 있죠. 개인의 배상권을 갖다가 없는 걸 이렇게 이제 자기가 있다 없다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일협약은 국제법상 기본 원칙에 어긋나는 반인도적 이제 제대로 된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한일협약이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한국에 있죠. 헌법재판소에서는 위헌 판결을 갖다 내렸어요. 위헌 판결을 갖다 내렸고 있죠. 예. 반인도적 불법 행위는 청구권 협정에 의해서 해결될 수 없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국제법상. 그렇기 때문에 일본 정부의 책임은 계속해서 존재한다. 이게 우리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하지만 일본은 계속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이미 해결되었다. 한일 협정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얘들이 잠시 미쳤는지 있죠. 입장을 갖다 잠시 바꿨어요. 그러니까 90년대 고노다마라고 해서 일본 정계를 갖다 약간 일본에도 진보적인 세력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 진보적인 세력들이 정권을 갖다 잡았어요. 그리고 얘들이 이제 목소리를 갖다 낸 거예요. 그러니까 고노다마에서 사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반성하고 있죠. 요거를 갖다가 배상을 하고 싶다. 요런 얘기를 갖다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러고 나서 있죠. 금방 또 얘기를 갖다 바꿔요. 다른 애들이. 그러니까. 예. 그러면서 일본의 기본적인 주장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로서 있죠. 배상할 책임은 없다는 거예요. 우린 잘못 없다는 거예요. 일본은. 그러니까. 그리고 하지만 그 할머니들이 좀 불쌍하긴 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도적인 차원에서 있죠. 민간이 주도해가지고 기금을 만들어서 그 여성들을 갖다 돕겠다는 거예요. 한 5천만 원씩 이렇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아 여성 기금을 갖다 설립해서 있죠. 피해자 개인당 얼마씩 지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의 반응은 더럽다는 거예요. 그거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일본 정부가 있죠. 법적 책임을 갖다가 지기 전까지는 그리고 얘들이 그러니까 배상을 하고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기 전까지는 우리 안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러면서 질질질 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올해 합의가 났다고 하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뭔가 문제가 있어요. 일본 엊그제 발표됐죠. 그러니까 일본 이번에 10억 달러 뭐라고 하죠? 그 단체 만드는데 10억 달러가 냈거든요. 일본이. 근데 그 10억 달러는 배상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시 일본 정부는 아직까지 있죠. 공식적으로 자기들의 잘못을 갖다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본은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잘못을 갖다 인정하지 않고 그냥 그 할머니들 불쌍하니까 준다는 거예요. 던져준다는 거예요. 나눠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걸하는 것도 아니고, 예. 뭔가 잘못된 거예요, 이거 협상이. 그러니까. 근데 일단 우리 정부는 되게 잘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는데 조금 더 시간이 지나봐야지 이게 될 것 같은데 엊그제 이제 발표된 바에 의하면 일본 정부는 10억 달러 주긴 주는데 그거 배상금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 있죠. 잘못을 갖다 인정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육군 교재에는 아직 그 내용이 안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출제자들이 출제할 때는 그 육군 교재 바탕으로 시험을 갖다 내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가볍게는 알아주십시오. 그러니까 고노다마, 그나마 일본이 제대로 잘못을 갖다 인정했던 적이 있는데 그게 바로 고노다마예요. 거기에 보면 장기간 광범위한 지역에서 위안소가 설치됐던 거를 갖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20만 명 가까이 끌려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군이 직접 간접적으로 관여했다. 그러니까 민간에서 주도했던 게 아니라 일본 정부, 일본군이 직접 관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원자들만 끌고 간 게 아니라 강압적으로 모집을 갖다가 한 사례가 많았대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고노다마에서는 진실을 직시하고 반복하지 않겠다고 결의를 표명한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지만 얘들은 비주류인 거죠. 그러니까 얘들이 또 곧 번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노다마예요. 이게 이제 위안부 문제에 대한 내용의 전부 다입니다. 그러니까 요거와 관련된 문제 한 두 문제만 풀어보겠습니다. 235페이지. 다음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은 일본은 1965년 바로 한일 협약이죠. 여기 협정이죠. 협정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다고 주장한다. 맞아요, 틀려? 당연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쪽 입장이니까 일본 쪽 입장과 우리 쪽 입장을 잘 구별하세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이거를 갖다가 위헌이라고 확인한 바 있다. 어때요? 맞죠? 그러니까 일본은 고노다마를 통해서 사죄와 반성의 뜻을 표명한 바 있다. 어때요? 이것도 맞는 내용입니다. 일본 정부는 보상과 사죄의 차원에서 국가 주도의 아시아 여성 기금을 설립하여 피해자들을 지원한 바 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습니다. 국가 차원이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더럽다고 하지 말라고 했죠. 예. 1992년 일본 정부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조사 결과와 다른 내용을 고르시오. 1992년이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고노다마를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장기간 광범위한 광범위한 지역에서 위안소가 설치돼 수많은 위안부가 있었다. 맞는 내용입니다. 위안부 모집은 일본군의 요청을 받은 업자가 주로 담당하였으나 감원, 강압에 의해 본인의 의사를 반해 모집된 사례가 많았다. 예, 이것도 이제 간접적으로 일본이 개입한 사례를 갖다 얘기하고 있죠. 직접적으로도 얘들이 개입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위안소는 일본군의 요청에 따라 마련되었으며 위안소의 설치, 관리 및 이송에 일본은 간접적으로만 관여했다. 맞아요, 틀려요? 이게 간접적으로 관여했다, 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도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 틀린 말 아니에요. 근데 만이라고 돼 있죠. 직접적으로 관여한 케이스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일본은 이러한 역사를 직시하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표명한 바 있다.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적 있어요. 고노다마에서. 그래서 이제 2번에 3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 뭐 만 하면서 극단적으로 나오는 선지들은 틀릴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무슨 만 하는 극단적인 케이스들은 되게 나름대로 중요한 케이스거든요. 요거를 갖다 강사가 이제 강요하지 않은 경우에 선지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거의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 요까지 보시면 우리가 이제 육군과 관련된 특수사까지 이제 다 공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 여러분 이제 개항기부터 해서 군대 특수사 바로 이제 위안부 문제까지 쭉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공부하기가 어려운 거는 있죠. 여러분 만약에 처음 공부를 해보신다면 개항기라든지 일제강점기, 현대사 이쪽이 더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공부를 해보신다면. 근데 공부를 좀 해보신 분들은 개항기, 일제강점기, 현대사 지식이 좀 있으신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이 부분이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대부분은 제가 이제 실제 실강을 하면서 보니까 대부분은 앞에 지식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국사를 거의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세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보시면 앞에 부분이 더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 이제 좀 고득점을 하시려면 앞에 부분도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갖다 좀 하시고 뒤에 부분이 오히려 더 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 특수사 이거는 이제 수업 듣고 여러분이 조금만 하시면 성적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예. 가지고 이제 골고루 공부를 하십시오. 국사만 해서 한다고 이제 합격을 하는 것도 아니고 국사랑 또 나머지 있죠. 이런 과목 들어갔다 이제 골고루 나중에 여러분이 책을 갖다 다 보고 나서 공부를 끝내고 나서 책을 갖다 딱 봤을 때 있죠. 책들이 골고루 지저분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부분만 지저분하고 집중해서 했고 뒷부분은 깨끗하다. 이런 분들은 약간 합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 모든 책들을 갖다 딱 모아서 봤을 때 책들이 이제 다 균질하게 뭔가 손때가 묻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합격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완벽하게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 번 반복을 해서 보세요. 빠르게 대충 보고 그 다음에 다시 보면 좀 더 깊이 보여요. 다시 보면 좀 더 깊이. 이런 식으로 이제 깊이를 갖다 쌓아가면 이제 뭐 이 공부 같은 경우는 뭐 정석적으로 공부를 한다면 3달 하면 합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기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단기간에 여러분들 다 합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 수고하셨습니다.